이게 아우디인지 마크만 빼고 보면은 이게 아우디인지 폭스바겐인지. 안녕하십니까, 토이브로입니다. 벌써 가을이 왔어요. 정말 하늘이 맑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요. 자동차 촬영하기에는 이만한 날씨가 또 없다. 그래서 오늘도 기분 좋게 최근에 출시한 녀석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국내 출시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해외에서는 페이스리프트가 또 공개가 됐답니다. 에이씨 진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바로 아우디 Q2입니다. 아우디 Q 시리즈의 가장 막내 아우디 Q2 모델입니다. DRL 형상은 뭐 기존의 아우디에서 보던 DRL 형상 상당히 비슷하지만 이 헤드램프 크기가 많이 작죠. 그러니까 가장 막내다운, 막내스러운 느낌을 단번에 보여주고 있는 귀여운 이미지의 소형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2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천만원이 안 돼요. 3,800만원. 이 마크가 가격이 좀 많이 나갑니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됐죠.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외관에서는 크게 봤을 때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형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녀석은 이제 20년형, 21년형 아닙니다. 20년형 Q2 디자인입니다. 근데 뭐 실제 딱 봤을 때 굉장히 그냥 귀여워요. 굉장히 귀엽고 뭐 디자인의 뭐 볼륨감이라든지 엣지 그런 게 뭐 크게 나타나지 않은 그냥 평범한 아우디에서 가장 저렴한 모델이다라는 게 단번에 느껴지는 외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못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후드 길이가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17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휠 디자인은 차량을 옆에서 보게 되면요 굉장히 작죠. 이 녀석은 전장이 4.1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기상으로 볼 때는 베뉴보다 조금 큰 정도. 그러니까 휠이 약간 좀 못생겼죠. 기본 등급이다 보니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휠이 18인치로 업이 되는데 확실히 좀 18인치 휠이 적용됐을 때는 상당히 좀 이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냥 일반 너무 평범. 테일램프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죠? 아우디 같은 경우는 테일램프가 좀 많이 좀 큰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확실히 상위 엔트리급 상위 세그먼트 차량과는 확실히 그런 차별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앞쪽과 뒤 모두 통일성 있는 좀 부드럽고 귀여운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Q3와 동일한 3호 TDI입니다. 3호 TDI. 이 녀석 당연히 아쉽지만 쿼트로는 적용이 안 돼 있죠. 자, 리어를 보시게 되면은 이 머플러 약간 좀 생뚱맞죠. 머플러가 머플러 팁 자체는 딱 누가 봐도 정말 왜 아우디인데 3천만원대로 나온 SUV인지 단번이 알 수 있는 셈이죠.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게 되면요, 트렁크는 자동 아닙니다. 트렁크 공간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기본 용량이 405리터입니다. 405리터에 2열을 폴딩했을 때는 약 1000리터 정도의 용량을 보여주죠. 2열 시트를 폴딩했을 때 적재 공간은 당연히 좀 좁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2열 폴딩 했는데 1000리터 밖에 안 돼? 하지만 기본 용량이 이 녀석 전장을 생각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국내 브랜드인 베뉴나 코나의 적재 공간을 생각했을 때는 이 녀석이 아주 우위에 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트렁크 공간이 나쁘지가 않아요. 실제로 봤을 때 트렁크 하단 쪽을요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바닥을 내릴 수가 있어요. 바닥을 내리게 되면은 적재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소형 SUV지만 그래도 SUV 특성을 최대한 살린 듯한 그런 실용적인 모델이다라는 게 단번에 느껴지는 정도죠. 하지만 요런 마감들 요런 마감들은 좀 아쉽다. 이 트렁크 높이가 굉장히 높죠. 근데 전동식이 아니에요. 수동입니다. 그래서 닫을 때 제 키인데도, 제가 184cm 큰 키인데도 팔을 쭉 뻗어야 돼요. 이렇게 쭉 뻗어서 닫아야 되는. 또 트렁크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트렁크 무게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트렁크를 열 때는 상관이 없지만 트렁크를 닫을 때는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문을 열었을 때 이 밑에까지 한 발 열리는 게 또 이 아우디 특유의 느낌이지 않습니까? 다른 차량들은 문을 열었을 때 여기만 이렇게 딱 열리는 경우인데, 아우디는 역시나 그래도 밑에까지 문이 다 열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문 느낌은 그래도 문의 이 짱짱한 느낌, 닫히는 느낌, 베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래도 아우디만의 묵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실내 그죠? 플라스틱 도배로 되어 있고, 이 버추얼 콕핏이 적용되어 있어요. 버추얼 콕핏. 이 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속도가 커지게 되고 작아지게 되고, 내비게이션. 근데 내비게이션 시스템 자체는 최신형은 아닙니다. 아우디 예전 인포 시스템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실내 자체는 A3랑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지만 근데 이런 트림 자체는 나쁘지 않은 디자인을 보여줘요. 이런 트림 자체는. 그리고 이제 원형인데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이고 이 돌려지는 이 느낌 자체는 그냥 뭐 일반 소소합니다. 근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딱딱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방향 조절하는 게 상당히 좀 편리하게 돼 있다. 그리고 이 생뚱맞는 거. A3는 이게 들어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방향 시스템 가운데 딱 좋은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셀렉터, 드라이브 모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공조 자체는 그래도 스크린까지 있으면서 전자식으로 다 이렇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 돌리는 레버, 이 다이얼 방식의 버튼 느낌 자체가요, 나쁘지가 않아요. 아주 괜찮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 USB 있고 시거잭이 있고요. 컵홀더가 있는데 이게 좀 특이해요. 컵홀더를 이거를 좀 세게, 좀 약간 좀 고급스럽지 않은 느낌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막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방향으로 할 수가 있어서 이걸 또 옆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가운데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컵 사이즈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엔진 스타트 버튼 당연히 여기 있고, 그리고 이 S트로닉 7단 변속기가 장착된 기어봉 느낌은 이 부분이 가장 여기서 아우디스러운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터치가 안 돼요. 그죠? 터치가 안 되죠? 터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로 조절해야 됩니다. 이걸로 인포 시스템은 상당히 아쉽고 편리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이렇게 누르는 버튼 없이 그냥 하면 돼요. 그냥. 근데 팔걸 높이는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딱 중간만 할 수 있고, 이런 식. 그리고 뭐 수납 공간 자체는 뭐 당연히 아주 조그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썬루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전동이 아니죠. 전동이 아니에요. 그죠? 이 녀석은 전동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썬루프도 수동이고, 시트도 수동이에요. 이건 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이거. 이 부분 너무 아쉽게 느껴집니다. 시트가 수동이라니. 이게 뭐야, 이게. 이건 뭐, 너무했어요. 그죠? 너무했습니다. 시트 수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트의 형상 자체도 프리미엄은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지만 이 녀석은 그냥 일반 시트입니다. 시트만 보면 이게 무슨 아우디야. 자, 저는 아우디 Q2 2열로 왔습니다. 뭐 당연히 휠베이스적인 부분은 굉장히 작은 녀석이기 때문에 기대는 안 했어요. 기대는 안 했는데 생각보다는 레그룸은 무릎엔 닿지 않아요. 1열이 제 키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도 무릎은 닿지는 않습니다. 딱 손가락 하나 정도,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공간이 좀 있고요. 이게 등받이 각도가 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편안한 느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의 뭐 헤드룸은 뭐 이 정도면은 거의 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썬루프도 잘 안 보이고 이것 때문에 전방 시야도 많이 가리고요. 그리고 유리도 좀 내려와 있죠. 확실히 2열 공간 답답한 느낌이 있고 2열 시트 포지션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2열의 편의 옵션은 한 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컵홀더도 없어요. 컵홀더. 암레스트 그딴 거 없어요. 큐트인데. 그럼 지금부터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이 소리가 이 파워윈도우 소리가 굉장히 경박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Q3 스포트백 시동을 걸었을 때 그 디젤의 소음과 진동이 좀 아쉽게 느껴졌는데 과연 Q2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네요. 3천만원대가 어떻게 보면 국산 브랜드로 따졌을 때는 국내 차종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아주 비싼 금액대로 볼 수가 있죠. 일반적인 아우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3천만원대 소형 SUV는 단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대로 볼 수가 있는데 다 그만한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외관적인 부분을 봤을 때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귀엽고 유니크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우디 Q2 외관 디자인은 뭐 페이스리프트가 공개가 됐지만 그래도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만족스럽다. 하지만 근데 이제 실내에 와서는 실내 편의 옵션이라든지 인테리어를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너무 좀 저렴한 아우디 티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인테리어 자체는 A3와 동일한 인테리어 트림을 갖고 있고요.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죽 재질이 푹신한 감은 없어요. 약간 좀 딱딱한 그런 느낌입니다. 스티어링 휠 두께감이나 재질 느낌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불어서 그래도 이제 이 아우디의 상징이 이 버추얼 콕핏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윗등급 버추얼 콕핏하고 다른 부분이 온도 게이지와 연료 게이지가 모두 다 안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밖에 따로 이렇게 약간 좀 아날로그 감성으로 나와 있다는 점, 그 부분이 확실히 좀 완전 엔트리급 소형 SUV와의 그런 차이점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또 그 더불어서 이제 실내 이 수동을 조절한다는 거 그래도 아무리 막내급 SUV라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 수동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수동은 진짜 혼 좀 나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Q3와 파워트레인은 동일합니다. Q3와 신형 T구안과 그 다음에 아우디 Q3에서 보여줬던 4기통 디젤
파워트레인과 동일해요. 150마력에 34.7 토크, 수치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녀석이 제로백은 Q3보다 확실히 빨라요. Q3보다 훨씬 더 가벼운 무게, 작은 차체다 보니까 제로백이 0.7초는 차이가 납니다. 역시 0.7초 차이는 상당히 커요. Q3 스포트백 같은 경우가 제로백이 9.2초, 이 녀석이 8.5초. 물론 뭐 8.5초도 엄청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9초대와 8초대는 느껴지는 게 사뭇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셀 좀 강하게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디젤에 대한 사운드는 당연히 들리지만 그래도 상당히 확실히 Q3보다는 경쾌한 느낌이 있습니다. 정체에서 처음 악셀을 가져갈 때는 좀 답답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지만 그래도 고속으로 나가면서 어느 정도 시속 60 이상서부터는 확실히 Q3에 비해서는 경쾌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뭐 다른 190마력대의 디젤 엔진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가속 성능은 떨어집니다. 좀 코너 같은 데서 확실히 차체가 짧다 보니까 이 코너링 이런 게 확실히 좀 민첩한 부분이 있어요. Q3랑 Q2랑 뭐 차이가 많이 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전장 차이도 좀 있다 보니까 그 전장 차이 정도로만 봤을 때는 주행을 했을 때 차체 움직임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Q3에서는 약간 좀 콰트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콰트로의 필요성이 좀 많이 느껴졌었는데 약간 좀 경쾌하게 코너를 탈출하다 보니까 콰트로의 부재에 대해서는 크게 느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콰트로가 적용됐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사이즈와 성능, 이 녀석의 능력을 봤을 때는 굳이 뭐 콰트로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코너링에서도 롤도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코너링이 생각 기대 이상으로 안정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트 포지션도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인데도 이 전방에 대한 개방감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사이드미러 시인성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보 운전이신 여성분들이 이 차를 처음 구매해서 주행을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편안할 것 같아요. 정말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 녀석 플랫폼은 폭스바겐 티록, 폭스바겐의 티록 있지 않습니까? 폭스바겐 소형 SUV, 그 녀석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해요. 국내에 지금 수입된 Q2 같은 경우는 티구안 모델과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이게 아우디인지 마크만 빼고 보면은 이게 아우디인지 폭스바겐인지 구별 잘 안 가는데 브레이크 느낌 자체가요, 브레이크 진짜 짱짱이 잘 들어요. 진짜 독일의 다른 브랜드처럼 막 엄청 팍팍 뜨는 좀 부담스러운 제동 성능이 아니라 제동 성능이 훌륭하면서 브레이크 느낌 자체가 차체가 쓰는 느낌이 상당히 고급지거든요. 그 느낌은 확실히 Q2지만 아우디 느낌이 확실히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하면서 또 편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운전석 공간이에요. 운전석 다리, 운전자의 다리 공간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그게 있어요. 인테리어가 좀 휑합니다. 시야적으로 봤을 때는 휑해서 좀 별론데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 휑하다 보니까 이쪽도 공간이 있고 앞쪽에도 공간이 되게 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키 183cm의 성인 남성이 이 작은 소형 SUV를 타더라도요 답답함이 전혀 없습니다. 더불어서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코나랑 동일합니다. 휠베이스가 코나, 현대자동차 코나랑 동일한데 코나나 베뉴를 탔을 때는 확실히 내가 지금 정말 작은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단번에 들었어요. 약간 좀 답답함? 그런 심리적인 답답함이 상당히 있었지만 이 녀석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되게 다른 소형 SUV에서 느낄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스토닉도 타보고 셀토스, 코나, 베뉴 다 타봤지만 많은 브랜드의 소형 SUV를 타봤지만 Q2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공간이 주는, 소형 SUV가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소형 SUV들의 그런 넓은, 의외로 넓은 공간성에 반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나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트가 수동 조절이라는 거는 당연히 아쉽게 다가올 수는 있지만 이걸 좀 더 좋게 해석을 한다면은 거의 이 차는 나 혼자만 타고 다닐 차인데 다른 사람이 운전할 일이 거의 없을 경우가 많은 그런 목적성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살이 엄청 급격하게 몇십 킬로 찌지 않는 이상 시트를 조절할 일은 상당히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에이씨 그래 어디 싼 거 샀는데 그냥 이 정도는 이해해주자라고 정도는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아우디라는 브랜드를 타는데 수동인 거는 당연히 아쉽지만 어느 정도 타협은 가능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연비 자체는 14.7럽니다. 이 녀석 공인연비가 15나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연료 효율성은 당연히 디젤이니까 힘알이 없는 디젤이다 보니까 당연히 연비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승차감이 의외로 편안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일단은 이 녀석이 기본 모델이지 않습니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18인치가 적용되고
이 녀석은 이제 기본이다 보니까 17인치 휠이 적용되다 보니까 타이어 판판비가 상당히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자체가 승차감에 좀 특화된 타이어가 적용되다 보니까 정말 편하네요. 승차감은. 노면에서의 그런 진동이라든지 소음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 부분은 마음에 들고 승차감도 굉장히 소프트해요. 사실 뭐 디젤에 대한 소음 자체는 뭐 정말 항상 아쉽게 느껴졌지만 약간 이 녀석이 뭐 Q3 스포트백과 비교를 해서 금액차가 꽤 나는 편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4천만원대로 아우디를 샀을 때 이 디젤에 대한 소음과 진동은 너무나도 아쉽고 단점으로 느껴졌지만 이 3천만원대로 아우디를 샀을 때 이 정도의 디젤 사운드 진동 어느 정도 좀 타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Q2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아우디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3천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SUV, 작지만 트렁크 자체도 의외로 괜찮고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연료 좋고 Q3보다 아주 조금 경쾌한 주행 성능도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3천만원대로 구입을 한다. 당연히 이 가격대로 국산 브랜드 중형 SUV를 사게 되면은 풀옵션을 살 수가 있어요. 충분히 아우디랑 감성을 처음 느껴보고 싶고 우리 가족의 우리 집안의 메인카로가 아닌 세컨카로 운영을 했을 때는 나쁘지 않게도 다가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큐트라는 자동차가 오히려 독일 3사에서 가장 부담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SUV이지 않나, 독보적인 그런 세그먼트의 수령 SUV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이미 아우디 Q2가 얼마 전에 페이스리프트가 공개가 됐죠.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들도 좀 해외 소비자와 뭐 좀 비슷하거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같은 차종 신형의 감성을 느끼고 싶은데 항상 좀 한 발짝씩 늦는 아우디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에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정도가 좀 바뀌고 그 외적인 부분은 크게 많이 안 바뀌다 보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다가옵니다. 더불어서 아우디는 솔직히 약간 좀 할인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모션. 그러니까 지금은 아우디 Q2가 나온지 국내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프로모션 세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구입 시기를 지금보다도 약 연말 정도의 이 녀석 구입 시기를 생각을 한다면은 꽤나 좋은 조건으로 3천 중반, 제가 지금 타고 있는 Q2 기본형 모델을 3천 초중반대로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하죠. 3천만원대라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아쉽게 다가오는 건 바로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인포 시스템. 뭐 이런 걸쭉코피 잘 만들어 놓고 내비게이션 있는데 터치는 안 되지만 그래도 시대가 어느 텐데 터치도 좀 해주고 아우디 큐트라도 좀 더 아무리 엔트리가 아무리 싼 아우디라도 적어도 그래도 소비자들이 아우디라는 브랜드에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은 좀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디 Q2에서는 가장 아쉽게 다가오는 거 수동으로 조절해야 되는 시트와 터치가 안 되는 디스플레이 그리고 인포 시스템 이 세 가지 정도만 좀 더 잘 나왔다면 이 가격대에서 이 세 가지만 좀 더 잘 적용했다면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아우디 Q2 시승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